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29명 발생을 했습니다. 자,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부터는 65에서 74세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전병율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600명, 700명은 잠깐 갔다가 다시 또 600명대로 줄었어요. 추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의 이 발생 양상은 작년 12월 3차 대유행 이후에 지속적으로 꾸준한 그런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 지금 우려할 만한 사항은 그 변이 바이러스의 이 포션이 점점 더 커지면서 앞으로 이 환자 증가세가 조금만 방심하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변수는 그럼 변이 바이러스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전에는 수도권에 거의 확진자가 집중이 됐었는데 요새는 비수도권 할 것 없이 다 약간의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비수도권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던데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예. 지금이 계속된 어떤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큰 태풍을 앞두고 뭔가 이제 좀 조용한 이런 국면인 것인지 사실은 좀 갈림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이제 감염 사례가 이렇게 많이 이제 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후에 비수도권에서도 지금 거의 모든 시도에서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일부 이제 지방에서 시작이 돼서 네.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확산이 돼서 지금 어디로 계속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말 이동량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전주 주말하고 이제 지난 주말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예. 이동량 자체가 좀 늘어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모두 이제 좀 늘어나 있지만 특히 비수도권의 이동량이 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조치들이 사실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좀 강화돼 왔고 비수도권의 일부 이제 어떤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좀 이 상향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들도 떨어져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좀 이 여러 가지 경각심을 가지고 맞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예. 네. 현 상황에 있어서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구의 상황을 보니까요. 대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2주 만에 200명이 넘었고 또 예상대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대구의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그 환자들의 확진 양상이 생각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특히 또 이 바이러스의 이제 이 유전자 분석을 해본 결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알려진 것처럼 이 전파 속도가 1.5배에서 1.7배 정도가 빠르고요. 또 이 청년 또 어린아이들까지도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 발생 양상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양상이 혹시라도 다른 지역까지도 또 이 파급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고 또 이것은 지금 현재 N차 감염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확인을 하기 위한 N차 감염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격리 그리고 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대구시에서는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확산이 굉장히 빨리 되는 기존의 이제 바이러스 원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빨리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동을 이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지금 유행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유흥시설과 관련돼서는 이 3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대구시가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 원래 유흥 시설은 이제 좀 운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져 있었는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줄 것을 전제로 해서 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풀린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좀 계속해서 또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유흥주점의 이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이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이러한 이제 조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 진단 검사가 완료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이 유흥주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럿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소의 경우에는 또 별개의 또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30일까지 식당이라든가 PC방 그리고 뭐 오락실 그리고 동전 노래방 이런 이제 좀 시설의 경우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운영 제한에 이런 좀 시행 이 명령을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예. 이렇게 대구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요새 그 대구뿐만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극발 변이 바이러스도 대구에서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대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변이 바이러스 검사하면 안 되겠냐 지금 협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대구 말고 네. 다른 곳에도 자체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검사가 좀 빠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변이 바이러스 검사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진단 검사가 아니라 예. 유전자에 대한 전장 분석을 하는 그런 아주 고도의 이 난이도가 있는 검사 방법이고요. 네. 또 비용도 상당히 비싼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각각의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와 같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검사 체제, 그리고 또 이 변이 바이러스는 예. 확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그 집단 중에서 지표가 되는 그런 감염자를 일단 확인해서 그 집단 자체가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네네. 방법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전수 확진자에 대한 변이 검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와 같은 그 중앙 검사 방법을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각각의 지자체가 검사하는 거는 크게 효용성은 많이 느껴지지 않나 보군요. 아무래도 이제 이 검사 방법 자체가 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검사이고요. 또 비용도 크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다 각각 하게 되면은 관리도 좀 어렵게 되겠고요. 예. 또 어디는 또 많이 하고 어디는 적게 하고 이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표지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 집단 전체를 변이 바이러스 감염된 것으로 분류를 해서 그들에 대한 별도의 격리와 또 별도의 치료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그 사람을 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 검사하는 게 아니고 확진자 중에서도 15%만 변이 바이러스 검사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근데 15%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확률이 35%가 넘는데요. 그럼 이 수치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일단 주수별로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 검체 그 양성률이 나오거든요. 네. 검체율이. 예. 그런데 지금 한 36% 정도가 나온 것은 한 달 전 수치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높은 그런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집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집단 자체를 관리하는 예. 그런 접근 전략을 써야지, 이 집단 전체에 대해서 개별적인 관리를 따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런 그 수치만 보면 변이 바이러스가 예전보다는 우리 사회에 많이 좀 퍼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 그 집단별로 검사를 했더니 예. 집단에서 변이 바이러스 나오는 비율이 한 달 동안에 2배가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네. 이렇게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백신 접종이 아닐까 싶은데, 현재 60세 이상이면 백신 신청을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어떤 기간과 방법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백신 사전 예약의 경우에는 지난 6일부터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 3일까지 이제 예약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예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콜센터 그리고 주민센터 등의 방문 예약, 이런 이제 세 가지 방법들이 가능한데요. 예. 네. 온라인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 주소가
이 문자열이 좀 어렵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좀 이렇게 예약을 하면 되고요. 그 예약이 완료되면 문자로 이제 안내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약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전화로 하는 콜센터 예약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 이제 1339로 연락을 해서 거기서 문의를 받아서 이제 예약을 진행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온라인 사이트에 지자체별 이제 예약 이제 그 관련된 문의 전화번호 이런 것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러한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꼭 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자녀라든지 이렇게 다른 보호자가 좀 이렇게 대신해서 예약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화라든지 또 주민센터 방문 예약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해야 되고요. 특히 주민센터에 방문을 했을 때는 본인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신분증하고 그다음에 본인 명의의 전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이게 좀 순조롭게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챙겨서 이제 예약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제 정부가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용이 1차 접종자 그리고 예방 접종 완료자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차이가 무엇이고 또 반영되는 부분은 어떻게 다른지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1차 접종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받고 있는 백신들은 다 2번 맞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1차로 접종 받은 사람을 1차 접종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2차 백신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접종 완료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냥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인센티브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14일이 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백신을 맞은 직후에 바로 뭐 우리 몸에서 어떤 그 바이러스를 견딜 수 있는 항체가 바로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 이제 14일 정도 지나야 이렇게 좀 면역력이 충분히 이제 확보가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4일이 지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오늘 백신을 맞았는데 네. 또는 어제 맞았는데 나는 왜 이런 인센티브의 적용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6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인센티브와 7월부터 적용되는 이런 것들 단계적으로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6월부터는 주로 이제 고령층이 지금 이제 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좀 이 직계 가족 모임 이런 데서 이제 좀 지금 적용되는 8인까지의 어떤 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1차 접종을 맞은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제해서 이제 좀 인원수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노인복지 시설에서 하는 활동 이런 것들도 일부 이제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의 경우에 좀 이 면회자나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한 명이라도 좀 이렇게 접종을 마친 분이 있다면 대면 면회를 또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어질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잘 찾아보시면 예. 충분히 이제 좀 확보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7월부터는 7월이라는 시점을 이제 따지게 되면은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한 25% 정도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는 새롭게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일부 활동들이 이제 완화되는 이러한 이제 좀 이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접종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이 접종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 어떻게 증명하느냐 네네. 이것도 사실은 좀 관건인데요. 네. 지금 이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이 만들어 놓은 앱을 통해서 이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24라든지 또는 접종받은 그 기관에 가서 이제 출력물을 가지고 종이로 된 이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되는데요. 차후에는 이제 예를 들면 QR코드 찍을 때 우리가 이런 좀 업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사업장이나 이런 데 가서 QR코드를 찍을 때 이렇게 동시에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오늘부터 편리하게 노쇼 접종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령대를 따지지 않고 미리 예약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고령층은 지금 예약 중인데 접종률이 안 나와서 지금 계속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인센티브 중에서는 예. 일단 뭐 사적 모임 완화 같은 것들은 좀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스크 착용을 좀 완화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접종한 사람들과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됩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접종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면제해주는 예. 그런 조치는 좀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접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부작용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이해, 예, 예. 그리고 또 이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정부의 대책, 예. 그리고 또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이 보다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짐으로써 예. 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안 맞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불신을 없애라. 그리고 만약에 그 부작용이 있을 때는 정부의 차원에서 되게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이렇게 불안해하다가 교수님처럼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아닌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같은 거는 어느 정도로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럼? 일단 그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라서 예.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네.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해당자에게 일정 부분의 경제적 지원 또는 의학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된다면은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인센티브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어르신들 중에서는 또 나중에 백신을 지금 뭐 어느 한 그 백신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맞을래 나중에 내가 선택해서 맞을 수 있을 때 그때 맞을래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어때요? 사실 우리가 예. 그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양이 종류별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근데 어떤 그 이 특정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집중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은 백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확보를 해도 국민들이 접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예. 그러나 지금 갖고 있는 백신 자체가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보면은 특히 고령층에 있을수록 네. 그 예방 효과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예. 그런 경우에 중증 환자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이 효과도 대단히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한 어떤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이 백신의 효율적인 활용, 배분에 예. 상당히 장애를 주는 예.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백신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확보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예. 충분히 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알림으로써 네. 자발적인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한마디로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지금 화이자 맞고 있는 거 두 개 다 안전하니까 맞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후 1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에서 잔여 백신, 일명 노쇼 백신이라고 하죠. 이걸 네. 맞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약을 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 이제 개봉을 한 이후에 이제 이게 남으면은 일정 시간 이후에는 폐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깝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른바 노쇼 백신 이래가지고 접종 기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걸 찾아서 이제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뭐 제 주변에도 그렇게 현명하게 백신을 맞은 분들이 있어서 저는 맞아요. 좀 예. 감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근데 다소 이제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국내 이제 IT 기업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앱을 통해서 이제 좀 가능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이 시스템을 마련한 건데요. 일단은 2주간 시범 운영을 하고 다음 달 9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 오후 1시부터 이 네이버와 카카오 앱에서 잔여 백신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마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메뉴를 선택함으로써 이렇게 이 잔여 백신에 대한 이야기 가능하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지금 이 보도가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방금 이제 제가 뭐 신청하면 누구나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기 때문에 네. 접종 대상이 아닌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접종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걸 또 맞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미 내가 백신을 맞기로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는 그 사전 예약에 따라서 이제 접종을 하는 그 스케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노쇼 백신을 따로 또 찾을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남는 백신을 좀 잘 활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소 잔여형 주사기, 일명 LDS 주사기라고 하죠. 이 주사기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일선에 이제 그 접종 기관이나 또 보건소 뭐 이런 데서 이 LDS 주사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방역 당국은 정부는 이 LDS 주사기는 지금 필요한 백신 물량의 130%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총량 자체가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의 이제 어떤 접종
기관에 배송이 좀 하루 이틀 정도 지연된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연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정이 바로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좀 이 단기간에 좀 일정 정도 혼란이 벌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특히 꼭 이제 LDS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주사기를 사용하더라도 접종 가능하다라는 게 또 방역 당국의 설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LDS 주사기를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뭐 백신 배분이 된 부분도 있다. 예.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좀 혼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기에 빨리 좀 수습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파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여전히 LDS 주사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사기를 미리 좀 이런 상황들을 예상을 해서 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의 불안정성을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하는 보건소의 간호직 공무원이 굉장히 업무가 많고 능력도 많은 분이어서 업무가 또 과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울 증세까지 보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지속되니까 초반부터 의료진들의 피로감 그리고 처우 뭐 그런 보상 그리고 건강 문제 많이 지적이 돼 왔잖아요. 네. 어떻게 그 개선을 해 드려야 될까요? 일단 이 개개인의 배분되는 업무량을 예. 일정 부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 일을 맡았으니까 열심히 해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예. 일단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업무량 자체를 적절한 수준으로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을 하루에 8시간으로 엄격하게 지키고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보면 추가 인력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인력 확보를 통한 업무량의 적정 배분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각종 스트레스를 또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마련을 해서 예. 그 프로그램들을 이 공무원들 또 의료진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예.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보상도 중요하죠. 사실상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업무량은 일반인들이 마스크 착용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과도한 업무량이거든요. 예. 하루 종일 보호복을 입고 네. 또 이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를 해야 되고 거기다 또 환자들까지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업무량 또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런 별도의 경제적인 보상도 제공이 됨으로써 네. 예. 사기 진작을 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전병율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